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주편지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이번 가을 추석 연휴는 유난히 길었죠? 맞아요. 긴 연휴 동안 여유로운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어 좋았어요. 추석 연휴에 이어 개천절이 화요일이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간의 긴 연휴를 맞았네요. 이런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아요. 노년이 되니 나의 의지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네요. 오늘은 노년의 여유로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명절 준비로 경황이 없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 모든 것이 관서화되어서 명절이 되어도 부담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명절이 지나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많이 들렸는데 요즘은 우리 세대들이 겪어온 과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결과인지 그런 말이 줄어들었어요. 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요. 저는 젊었을 때 명절이 되면 시댁에 가서 종일 음식 준비하느라 동동거리고 유일하게 앉을 수 있는 시간은 전 부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고양시를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명절이 되면 일산 재래시장 점 파는 가게가 24시간 오픈하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는 전날 성묘를 갔는데 전 가게에 전화를 걸어 아침에 몇 시에 오픈하냐고 물었더니 24시간 오픈이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 4시에 전을 사러 갔고 김밥집도 그 시간에 문 여는 곳이 있어 새벽에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이제는 여자들이 정말 살기 좋아진 시절이 왔어요. 조상님들도 명절 준비로 가족들 간에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것보다 반갑게 만나고 자손들과 불협화음 없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더 원하실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간소화된 명절을 보내다 보니 가족들과 여유롭게 보내는 시간이 늘었어요. 저는 추석에 녹두전 담당이어서 녹두전을 미리 준비했더니 추석이 무척 여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전날 남편과 고양시에 있는 중남미 문화원에 다녀왔는데 볼거리도 많고 외국을 여행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꼭 가봐야겠네요. 네, 굉장히 네네. 좋아요. 네.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과 서울 근교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을을 만끽하기도 했어요. 양주 나리공원에는 딸 부부와 갔는데 가을 꽃들이 만발했더라고요. 사위가 나온 김에 영종도에 가서 바다를 보자고 해서 드라이브를 했어요. 명절을 여유롭게 보내셨네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요. 저는 자식들이 외국에 살아서 명절이 한가해요. 그런데 남편이 퇴직 후 투석병원을 개원했는데 투석병원은 명절에도 병원을 오픈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직원 점심으로 평소에는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는데 추석 때는 문을 닫아서 문 여는 식당을 찾아 음식을 주문해야 했어요. 다행히 집 근처 회전초밥집이 문을 열어 간신히 도시락 주문을 했어요. 저는 손주들이 다 외국에 있어서 명절에 새 옷 사줄 일도 없고 새해가 되어도 세뱃돈 줄 일도 없고 모여서 식사할 일도 없는데 다른 일로 분주했어요. 그래도 얼마 전 우리 둘이 만났을 때 재래시장에 가서 손주들 실내복도 샀잖아요. 그거는 손주들이 한국에 왔을 때 사준 실내복이 편하다고 해서 일부러 재래시장에 찾아가 샀어요. 주차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다행히 주차도 무사히 했고 명절 연휴라 주차가 무료라고 해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마음껏 재래시장을 구경해서 소확행을 누렸죠. 재래시장에 젊은이들이 많고 외국인들도 관광하면서 시식하는 모습을 보니 놀라웠어요. 아무래도 대학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이어서 젊은이들 취향에 맞는 가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번 연휴 기간을 알차고 재미있게 보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특히 명절에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서 부담 없는 연휴를 맞이하게 되네요.
시간이 나면 남편과 집 근처 정발산에 오르고 호수공원에도 함께 걸으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최근에 이근우 박사의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라는 책을 읽었는데 우리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면 각자의 방법으로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근우 박사의 인생 철학이 담긴 글을 공감하며 읽었는데요. 프롤로그에 인용된 러셀의 재미의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행복의 기회가 많아지며 운명의 지배를 덜 당하게 된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부분이었죠. 언제고 지금이 자신의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하면서 인생은 여기 here와 지금 now이다 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지금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언제나 재미있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도서관에서 그 책을 빌렸는데 눈 나쁜 사람들을 위해 큰 활자로 책이 출판되어서 단숨에 읽었어요. 저는 노년이 낯설고 지하철 경로 우대권이 어색하지만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이제는 잘 들리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무뎌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걱정 근심조차도 느리게 반응하게 되네요. 그래도 노년의 여유로움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자식들을 다 키우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도서관에 가서 큰 활자로 나온 책만 빌려보아도 책들이 많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챙기면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 삶의 굴곡도 느리게 반응하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맞아요.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면서 일기는 매일 못 써도 한 달에 한 번씩 삶을 돌아보면서 월기를 남기는 것도 감사하네요. 노년의 여유로움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과 이 공간이 인생의 황금기임을 생각하며 멋진 노년을 꿈꾸어 봅니다. 여유로움에 대한 시가 있어서 소개하고 싶어요. 류향진님의 여유입니다. 여유, 류향진. 나의 한계는 어디인가? 모른 채 그 선을 넘어가고 싶다. 흩어지는 가을바람에 단풍 고운 공원이 흔들린다. 영영 잠들지 않을 듯 흔들리는 계절도 때가 되면 떠날 것이니 오늘은 낙엽의 향기에 푹 취하여 흔들려 보자. 어디인지 모르고 헤매다 보니 나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잊었다. 바람이 모두 잊으라고 한다. 가을은 보이지 않고 낙엽만 발끝에서 흔들리니 오늘은 그 서러운 향기에 푹 잠기어 흔들려 보자.